네, 그러면 이제 세션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뭐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거나 막 이렇게 긴장 많이 하셔 들으실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드린 그 간식 드시면서 편안하게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각 세션이 끝나고 질문을 좀 받도록 하고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행사 끝난 다음에라도 뭐 궁금하신 거나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이렇게 이제 빨간 줄에 요 명찰 달고 있는 저희 뒤에 저까지 5명이 있는데 네, 그 붙잡고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안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역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세션 1에서는 추천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 그리고 추천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 거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추천 서비스라는 게 이런 식으로 뭔가 결과가 계산이 되는구나, 뭐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런 게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세션 2에서는 이제 저희 설명하니까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뭐 어떤 종류가 있고 뭐가 좋고 저희가 이제 안내 메일에도 과금 인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뭐 과금이 어디서 얼마나 인하가 되는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두 번째 세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추천은 굉장히 많이 익숙한 단어입니다. 특히 이제 그 요즘 같은 이제 모바일 디지털 세상에서 추천은 여러분들이 아시든 모르시든 뭐 거의 모든 서비스에 녹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야 할 상품도 많고 봐야 할 영화, 동영상, 뭐 기사 이런 컨텐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 과잉 시대에 일일이 그것들을 다 찾아서 가기는 좀 어렵죠. 예전에 이제 PC 시절 얘는 이제 검색이라는 걸 통해서 찾아가셨다면 이제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면서 알아서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천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똑똑한 정보를 필터링 해주는 엔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의 모든 서비스에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마존의 상품뿐만 아니라 뭐 넷플릭스 영화 그리고 뭐 국내에서도 이미 많은 서비스들이 추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쇼핑몰에서도 모바일 메인 페이지에서도 적용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뭐 왼쪽에는 저희 이제 11번가에 저희 레코픽 추천으로 지금 개인화 추천이 나간 게 있고 가운데는 이제 쿠팡입니다. 쿠팡은 저희가 하고 싶었으나 아쉽게도 이제 11번가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 저희가 아직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역시 쿠팡 메인에도 이제 개인화 추천이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그 패션몰이죠. SSF 샵에도 저희 개인화 추천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제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익숙한 공식이시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방문자를 늘리고 전환율과 객단가를 높여야 되는 이 공식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이 공식을 작동하기 위한 이제 마케팅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보통 많이 하시는 것들이 이제 외부 마케팅, 외부의 고객들을 유입하기 위한 광고를 중심으로 한 외부 마케팅을 많이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 추천은 일종의 내부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키워드 광고나 리타게팅 광고들을 통해서 고객을 유치해서 그 유치한 고객들이 들어와서 바로 나가지 않고 뭔가 하나라도 더 구매하고 더 많이 머물러서 구매를 일으키게 하는 너의 이제 기여를 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마케팅 예산 많이 쓰시고 계신데 이 효율을 ROI를 높이시기 위한 이제 방법들 고민 많으실 텐데 크게 보면 이제 이것도 역시 공식으로 나타나면 사용자에게 살만한 상품을 적절한 오퍼를 붙여서 제시를 해주는 게 이제 마케팅 활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뭐 오퍼를 하면 뭐 이제 쿠폰이나 할인이 되겠죠. 근데 이제 과거에 또는 현재까지도 뭐 좀 일부 쇼핑몰에서는 이제 매스 마케팅 많이 하십니다. 그냥 어떤 시즌이 되면 뭐 11월 되면 이제 뭐 어떤 광고들을 통해서 거의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오퍼로 동일한 상품을 이렇게 뭐 이메일이나 푸시로 이렇게 마케팅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걸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들여다보시고
아 이거 이 오퍼를 살만한 사용자가 누구지? 타겟팅을 해보시고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상품을 추천해 주는 게 좋을까? 그리고 적절한 오퍼는 어느 수준으로 제시해 주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저희 추천은 이 상품 추천 쪽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부 마케팅으로서의 추천은 결국 그 마케팅의 기회는 사용자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내서 그 관심사항에 걸맞는 이제 상품을 적절한 오퍼와 결합해서 제시할 수 있는 게 이제 마케팅 기회를 살리는 게 될 테고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에 기반하셔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시작하면서 간단한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제가 2번 낼 건데요. 혹시 맞춰주시면 선물 드립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2만짜리 드릴 거고요. 퀴즈가 뭐냐면 그 얼마 전에 그 알파고로 굉장히 이제 이세돌과 해서 화제가 돼서 그거를 이제 GS 홈쇼핑에서 비슷한 이벤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보시면 잘팔고와 지세돌 이게 뭐냐면 그 이제 상품 추천을 이제 기계가 이제 시스템이 하는 거랑 MD가 하는 거랑 누가 더 전환율이 높을까에 대한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근데 알파고랑 이세돌과 비슷한 이제 포맷인 거죠. 그러면 퀴즈가 뭐냐면 빨리 손 들으신 분한테 이건 좀 너무 명확해서 어느 쪽이 이겼을까요? 이게 사실 너무 답이 정해져 있는 거라 맞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잘팔고가 한 66대4 정도로 해서 잘팔고 즉 기계가 추천한 이제 상품 추천이 더 많이 전환율이 일어났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까 제 앞전 페이지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상품 추천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데이터는 꼭 기계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사람도 당연히 보시잖아요. 뭐 엑셀로도 보시고 뭐 판매 수치 많이 보실 텐데 보통 이제 사람이 하는 이제 그 MD 분들이 하는 추천은 보통 과거의 경험치, 우리 쇼핑몰은 대략 고객군의 어떤 가상의 것들을 이제 상정을 하십니다. 이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예를 들면 뭐 유아동 쇼핑몰을 하면 우리 쇼핑몰의 주 고객층들은 뭐 골든 베이비라고 할 수 있는 뭐 맞벌이 부부야. 그러면 이 사람들의 행태는 이러니까 이런 마케팅을 해야지. 라는 것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운영자분이나 MD분들이 하시는 방법이세요. 뭐 이것도 맞죠. 시즌이 되고 실제로 사용자들이 이제 그 시즌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마케팅 할 거라 기대를 하니까 이런 것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머신은 다른 점이 머신은 이런 거 모릅니다. 머신은 오로지 데이터만 0, 1 데이터만 보고 확률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골든 베이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쭉 데이터를 보니까 이 사람은 이걸 지금 살 것 같아라는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은 것들을 제시해 드리는 게 머신이 잘하는 거거든요. 얘는 쉬지도 않죠. 머신은 24시간 1년 365일 주어진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계산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정답이 뭐 휴먼과 머신에서 뭐 머신을 가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닌 거고요. 서로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그 어떤 과거의 경험에 의한 MD 분들의 직관 이런 거에 많이 의존하셨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알파고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기계의 힘을 적절하게 활용하실 때가 된 거죠. 그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이제 저희 이제 레코픽 추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볍게 이제 추천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더 추천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거 다 뭐 여기 나와 있는 용어나 이런 거를 뭐 꼭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크게 추천 알고리즘, 그러니까 추천 시스템에서 탑재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어마어마한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관련된 논문부터 해서 적용 사례에서 굉장히 많은데 크게 그거를 이제 그룹핑을 해보면 이 세 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쇼핑몰에서 많이 쓰는 협업 필터링 방식의 추천, 그 다음에 컨텐츠 기반, 뭐 미디어에서 많이 쓰는 컨텐츠 기반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요. 근데 이 세 가지 되게 간단하네. 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세 가지에서 굉장히 많은 조합이 있습니다. 이 예를 들어 협업 필터링도 이 쓰는 회사마다 다 자기만의 버전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아마존이 추천의 끝판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벌써 한 20년 넘는 노하우가 축적돼서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혐오 필터링은 어마어마한 데이터, 어마어마한 튜닝을 거친 아마존에 가장 잘 맞는 혐오 필터링 방식인 거고요. 저희가 쓰는 혐오 필터링 방식은 좀 다릅니다. 이게 각자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공개는 안 되는데 크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혐오 필터링은 크게 보면 과거 데이터에서 유사도라는 걸 찾아냅니다. 어떤 사람 간의 유사도,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얼마나 구매 패턴 관점에서 비슷하지, 또는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이 그 상품이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사람들이 같이 많이 이걸 사거나 보는구나, 이런 유사도를 계산해내서 그 유사도가 근미래에도 이어질 거라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로부터 미래를 유추해내는 거죠. 그런 방식이 이제 협업 필터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기반 추천은 콘텐츠의 속성을 얘는 팝니다. 예를 들어 음악, 영화 이런 경우도, 뭐 음악 같은 경우는 그 음악의 장르, 이 부른 가수, 그다음에 여기 음악에 속해 있는 뭐 악기, 비트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분석을 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그거를 다 태깅을 해놔요. 뭐 트와이스의 요즘 최신곡이다 그러면 이건 장르는 댄스고, 가수는 누구고, 비트는 몇 비트고, 악기는 뭐가 들어갔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놓고 이거를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이거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나 이거 좋아해, 싫어해.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를 매칭을 해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추천해주는, 일반적으로 콘텐츠 기반 추천 이거 많이 씁니다. 영화, 음악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콘텐츠 기반 추천, 즉 콘텐츠의 속성을 미리 사전적으로 다 정리해 놓은 걸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할 때 좀 그 작업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판도라 라디오라는 음악 서비스 같은 경우도 저 음악 속성을 전문가들이 한 10여 년 넘게 한 100만 곡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저 서비스가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방식. 이게 제일 잘하는 게 이제 넷플릭스. 그러니까 넷플릭스 영화 추천에서 협업 필터링도 하고, 여기도 이제 영화의 장르나 감독, 배우, 뭐 스타일 이런 것들을 다 녹여가지고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영화 선택의 한 70%는 다 추천해서 나온다라고 하고, 들어가 보시면 거의 메인 페이지는 전부 다 추천으로 도배돼 있고요. 아마존도 메인 페이지에 10구자가 있는데 10구자 중에 8구자는 추천입니다. 2구자만 MD가 프로모션성으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답이 나온 거죠. 아마존도 매출에 알려진 바로는 한 35%가 다 추천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추천은 이렇게 많이 노출해도 되는구나 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쇼핑몰에서 많이 쓰는 협업 필터링 방식, 그리고 저희도 쓰고 있고 아마 국내에 많은 추천을 하는 회사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이제 그 방식의 일반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 일반적인 방식이 똑같이 쓰여지지는 않은데 그거는 이제 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 협업 필터링 방식은 크게 이제 과거 데이터로부터 그 유사도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그 유사도입니다. 유사도라는 걸 계산해내서 그걸 가지고 미래의 어떤 선호를 예측하는 건데, 그럼 그 유사도는 뭐랑 유사한 거냐? 크게 두 가지죠. 사용자 간의 유사도를 봅니다. 우리 쇼핑몰에 10,000명이 들어오면 그 10,000명 중에서 뭔가 비슷한 걸 찾거나 구매하는 어떤 가상의 그룹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군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 기계는 이 상품이 옷인지 뭐 과일인지는 모르지만, 뭔지 모르지만 사용자들이 이 두 개를 뭔가 같이 많이 보내?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냅니다. 그렇게 유사도라는 거를 점수화를 해요. 뭐 그 스코어를 내는 거고요. 그럼 이 계산을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데이터를 어떻게 얻느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아예 명시적으로 사용자한테 달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평점 매겨주세요. 별점 매겨주세요. 예를 들어 왓챠에서 하면 왜 처음 서비스 하실 때 영화 20개 평점 내리시잖아요. 명시적으로 이분이 뭘 좋아하시는 데이터를, 저 선호 데이터를 받는 거죠. 그거 가지고 나중에 유사도를 계산해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쇼핑몰에서는 이걸 하려면 사용자들이 지금 뭐 빨리 사고 나가려고 했는데 뭐 자꾸 이거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보고 답하라 그러면 싫어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명시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물론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쇼핑몰에서는 하기가 좀 어려운 UX죠. 그래서 보통은 그 뒷단에서 그 사용자들이 남긴 흔적이라면 클릭 데이터죠. 뭘 보시거나 구매했다는 그 클릭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그 유사도라는 걸 뒷단에서 계산해내는 거죠. 대부분의 쇼핑몰들이 이제 이걸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유사도를 계산하는 기법들은
이것도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약간 통계학 전공해 보신 분들은 좀 익숙하시겠지만 뭐 저나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이제 비전공하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굉장히 어려운데 그건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 이거 이 유사도를 계산해내는 굉장히 많은 뭐 기법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단순한 예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사용자 간의 유사도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가장 간단한 사용자 3명과 상품 4개를 파는 쇼핑몰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 1번과 3번 사용자가 유사하다라는 거를 그 머신은 어떻게 하냐면요. 유저 1번 왼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저 1번은 저 아이템 1번부터 4번까지 다 사셨어요. 3번 유저는 2번과 3번을 사셨어요. 그다음에 2번 사용자는 2번만 사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는 딱 보니까 1번과 3번 사용자가 2개가 겹치는 거예요. 아이템 2번과 아이템 3번이 겹쳤어요. 그러면 이 두 분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네라고 기계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사도를 점수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 1번과 3번 유사도가 90점. 근데 1번과 2번은 하나밖에 안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한 절반.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50점. 뭐 이런 식의 유사도를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 이제 이거를 상품 관점에서 보면은 기계는 이게 옷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이제 1번과 3번을 보니까 많은 사용자들이 1번과 3번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품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같이 많이 사네 라고 역시 이 두 가지의 스코어를 한 90점쯤 줍니다. 그리고 추천을 할 때는 유저 3번이 들어와서 아이템 3번을 딱 뭔가 보고 계시면 미리 그 뒷단에서 1번과 3번 유사하다라고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그분한테 1번을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마치 이게 이 3번과 함께 많이 보신 다른 상품 뭐 이런 식의 타이틀을 해서 미리 계산해 놓은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죠. 네,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3명이랑 상품 4개만 있으면 딱 보면 대충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라고 하시는데 쇼핑몰에 고객이 3명이고 상품이 4개면 그 쇼핑몰은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많아진다는 게 문제죠. 예를 들면 저희가 11번가의 추천을 2년 이상 하고 있는데 11번가는 한 달 방문자가 800만 명, 상품 수가 오픈마켓이다 보니 한 6천만 개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3명과 4명의 유사도를 한다라고 해야 돼. 그럼 800만 명이랑 6천만 개의 유사도를 어떻게 계산해야지?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한 요즘 말하는 이제 빅데이터 처리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유사한 사람 찾기가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수준. 왜냐면 800만 명에서 나랑 유사한 사람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부터 해서 있다면 누구지라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 799만 9,999명을 뭐 이렇게 놓고 찾느냐 그렇게 하진 않고요. 통계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기법으로 전처리 묶고 해가지고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아무튼 쇼핑몰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에 대한 계산 부하가 커지고 많은 이제 그 정말 그 빅데이터 처리 역량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처리를 빨리 해서 그 결과가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많은 역량이 필요한 거죠. 이 많은 데이터를 빠른 시간에 처리해서 저희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00ms에서 한 600-700ms 그러니까 0.3초에서 0.7초로 아까 같은 유사도를 다 계산해서 화면에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하는 그 시간은 저희한테 딱 그 정도만 주어진 거죠. 네, 그래야만 실제 서비스에 그 페이지 로딩할 때 그게 다 보여지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부터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 저희가 약간 그 이제 블랙박스처럼 이제 약간 감춰둔 비급 중에 일부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추천을 계산을 하느냐? 뭐 크게 보면은 3가지 인풋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저희가 열심히 봐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보셨는지, 장바구니에 담으셨는지, 구매했는지도 보고 상품이 관련되지 않은 다른 페이지들을 보신 것도 저희가 역시 트래킹을 합니다. 액션별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액션들이 일어난 시점을 봅니다. 이게 오늘 사신 건지 한 달 전에 사신 건지를 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오프라인 매장 같으면 뭐 뭔가 물건을 사시면 그분을 관찰해서 저분이 뭐 옷차림이나 이게 이런 걸 보고 이분은 이래서 저걸 샀겠구나라는 어떤 의도, 그러니까 그 물건을 왜 클릭하셨는지에 대한 의도를 뭔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온라인은 그런 게 없잖아요. 인터뷰나 설문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결국 저희가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하냐면 그 직전에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 리퍼럴 페이지라고 해서
예를 들어 A라는 상품을 보고 계시면 이 직전에 뭐 하셨는지를 봐요. 예를 들면 검색을 하셨거나 뭐 열심히 카테고리에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에서 그 페이지로 랜딩을 하시면 아 이분은 뭔가 열심히 이걸 찾으러 오셨구나. 즉 이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으시네라고 저희는 가정을 합니다. 근데 그냥 메인 페이지에서 그냥 오셨어요. 그러면 보통 왜 메인 페이지에는 인기나 신상들을 올리시잖아요. 그럼 보통 내가 이거 꼭 사야겠다 그러기보다 별 생각 없이 클릭하셨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같은 클릭, 같은 뷰라는 클릭에 대해서 그 리퍼럴 페이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저희가 가중치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각사의 노하우가 들어가는데 이제 가중치를 얼마나 두느냐에 달라요. 그러니까 행동 유형별로 그냥 상품 뭐 본 거보다는 당연히 장바구니에 담은 거, 장바구니에 담은 거보다는 구매한 거에 가중치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가중치라 하면 똑같은 한 번씩 클릭을 했다 하더라도 구매한 거에 뭔가 그 기여를 더 높이 평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신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똑같은 상품을 사셨어도 한 달 전에 산 거랑 어제 산 거랑 저희가 어제 사신 거에 가중치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예,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경험칙상 예전 데이터의 효용은 굉장히 급격히 떨어집니다. 최근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잘 써야 되고요. 물론 예전 걸 버려서도 안 되겠지만 하여튼 최신성을 보고 있고 이 세 번째 게 또 약간 좀 매직 같은 건데 보통 이 추천 말씀드릴 때 많이 하시는 분이 야 그거 뭐 별거 있을까 그냥 많이 팔리고 많이 사람들이 찾는 거 보여주면 많이 사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기 베스트 상품을 보여주면 클릭은 좀 될 수 있지만 전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기 베스트 상품은 어느 페이지 가는 익숙하잖아요. 그 보통 이게 탑백이라는 게 잘 안 변하기도 하고 워낙 눈에 익은 상품이니까 거기에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로직에는 인기 상품의 가중치를 의도적으로 낮춥니다. 얘를 낮추면 대신 뭐가 올라가냐면 의외의 상품들이 올라가요. 점수를 더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 추천이 이런 거죠. 나와 너무 관련이 없으면 클릭 안 합니다. 근데 너무 뻔한 상품이 나한테 와도 그 역시 클릭 안 해요. 결국 추천이 어디 지점을 공략해야 되냐면 맞아 나 이런 거 필요했었는데 라는 딱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인기 베스트로 가도 안 되고 너무 듣보잡으로 가도 안 되고 딱 그 중간 어딘가에 있어야 됩니다. 그 중간 어딘가를 저희가 이런 가중치로 튜닝을 하는 거고요. 구매 의도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추천 아까처럼 열심히 저희가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 드리는데 이 보통 이 추천의 성능이 좋다, 뭔가 성과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를 제공하는 회사의 알고리즘이나 뭔가 그 시스템이 좋아서 잘 되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희가 한 100여 개 사이트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방식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가 11번가에 제공해드리는 추천 알고리즘이랑 뭐 중소형 몰에서 쓰시는 알고리즘이랑 다르지가 않아요. 데이터 사이즈만 다를 뿐이에요. 근데 결과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이드를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구매 전환율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나오시는 반면에 뭐 저희가 말씀드린 것보다 잘 안 쓰시면 결과가 또 잘 안 나와요. 그 왜 그럴까 했더니 이게 성능만으로 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즉 2번, 3번 역시 중요해요. 그러니까 즉 추천이 노출되는 위치, UI, 그다음에 뭐 문구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알고리즘이라도 예를 들어 뭐 메인 페이지 상단에 있다가 한 단만 밑으로 내려가면 클릭률 한 20%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많이 해봤거든요. 위치가 조금씩 내려가면 스크롤을 한 번만 더 할 때마다 사용자들의 시선에서 멀어지면 선택받을 확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상품을 몇 개 노출하느냐, 저희 가능한 한 많이 노출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UI 때문에 딸랑 막 하나만 노출하신다 그러면 클릭률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문구 그냥 추천 상품 네 글자 아무 그냥 영혼 없이 그냥 해주시면 역시 반응 잘 안 합니다. 그냥 누구누구님을 위한 추천 뭐 열심히 어떻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한 2줄 정도 하시면 한 30% 클릭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알고리즘을 제공해 드리는 것도 물론 저희 역할인데 그걸 쓰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요소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잘 적용하시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한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 세 번째 A/B 테스트. 그 뒤에 저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어우러져서
처음부터 정답은 없고요. 그 정답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 추천 솔루션 벤더들이 말씀드린 우리 것만 쓰시면 갑자기 막 전환율 몇 프로 올라가고 매출 얼마 뜁니다라고 하는데 일정 부분 사실이지만 일정 부분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알고리즘만 도입한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쓰시는 분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더 잘 쓰기 위한 고민도 하셔야 되고 이것들이 같이 맞춰져야 되는 작업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까 유사도로 상품과 사용자 기준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것들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상품 기준 추천은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제와 보완제. 브라우스를 보시는 분한테는 다른 브랜드의 브라우스를 보여드리는 일종의 대체제 상품, 그리고 그 브라우스와 같이 사실 만한 보완제, 뭐 팬츠나 모자 이런 것들을 추천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의 웨이트 가중치를 적절히 조절하면 대체제와 보완제가 나옵니다. 네. 기계가 이런 걸 잘 찾아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름은 뭐 함께 본 상품, 함께 구매한 상품인데 뭐 본 것만 따지느냐, 구매한 것만 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 것만 따지면 결과가 별로 안 좋습니다.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다 쓰는데 가중치를 얼마나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이것도 많은 이제 튜닝 작업이 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추천이 얼마나 효과가 좋으냐? 저희가 11번가에서 해봤던 결과인데요. 보통 이제 상품 추천 말씀드리면 그거 원래 추천 없어도 그 살 사람이 사는 거 아닐까? 단골 고객이면 그거 없어도 알아서 다 찾아서 살 것 같은데 라는 이제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 라이트한 사용자와 헤비한 사용자, 즉 상품을 아주 많이 보시는 한 40개 이상 보시는 분이랑 10개 미만만 보시고 나가는 라이트한 사용자를 나눠서 추천이 있을 때랑 없을 때 과연 전환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봤더니 결과적으로 파란색처럼 의외인 게 이제 헤비한 단골 고객들 많이 상품을 보시는 분들은 추천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추천을 보여드리면 더 사세요. 즉 한 두세 개 사실 분들이 하나씩 더 사시는 거죠. 그리고 라이트한 사용자, 나 그냥 대충 보고 나가려고 마음 먹었던 분도 나한테 맞는 상품이 보여지면 하나라도 사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추천이 시각적인 어떤 그런 구매 전환을 유도하는 장치가 된다는 게 이제 설명으로도 나온 거고요. 그리고 개인화 추천입니다. 그 개인화 추천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그분의 지난 몇 달 동안의 행동 로그를 보고 아까 제가 유사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유사한 패턴을 가진 가상의 사용자 그룹을 찾아요. 그 다음에 그 제가 아직 사지 않았거나 보지 않은 상품 중에 그 가상의 그룹에서 뭔가 샀던 상품이 있으면 그걸 저한테 추천해 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개인화 추천인데 보시면 이제 이게 실제 로고입니다. 이것도 11번가 로고인데 여름에 이제 샌들을 많이 보시고 아마 여성일 것 같아요. 이제 기계는 이게 여성인지 모르지만 근데 이거 가지고 오른쪽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샌들과 이런 여름 하절기용 옷을 추천해 드리는 이제 이런 개인화 추천이 나가고 있고요. 이랬을 때 개인화 추천이 그러면 뭐 맞춤형 추천인 것 같으니까 뭔가 결과가 좋긴 하겠다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가 한 6개 사이트에 역시 A/B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메인 페이지 동일한 구자에 그냥 인기 베스트를 노출했을 때랑 다 개인별로 다 개인화된 추천 결과를 보여드렸을 때의 클릭률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기간 동일하게 놓고 5대5 A/B 테스트 설정해서 이제 돌린 거거든요. 저 6개 사이트는 다 규모도 다르고 업종도 달라요. 근데 공통적으로 개인화 추천이 뭐 1-20% 차이도 나는 게 아니라 한 4배 정도 클릭률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개인화된 추천이 훨씬 더 잘 먹힌다는 거. 네. 그리고 이게 꼭 그럼 저희 사례만 그러느냐? 이게 사실 이 바릴리언스라는 저희와 비슷하게 추천을 하는 이스라엘 기술 회사인데요. 여기도 이런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화 추천이 자기들 사례를 보니까 개인화 추천이 인기 베스트보다 2배 정도 CTR이 나온다. 근데 사실 저희는 4배가 나왔는데요. 네, 하여튼 이스라엘보다 저희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개인화 추천은 확실하게 그 효과가 있어요. 근데 얘도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화 추천이 그러면 다 아무 때나 동작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즉 얘는
과거에 이용했던 패턴에 기반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이분이 뭐 하셨는지를 반영이 잘 어렵습니다. 이게 지난 3개월, 6개월을 평균 내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규 열심히 키워드 광고 하셔가지고 막 네이버에서 오늘 들어온 신규 사용자인데 이분은 아무런 과거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럼 추천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콜드 스타트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냥 나가게 내보낼 거냐? 비싸게 키워드 광고 했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많이 그냥 몇 페이지 보고 나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개인화 추천이 딱 끼어 들어갈 타이밍이 짧은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개인화 추천은 방금 말씀 1, 2, 3번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단골이나 이분이 남긴 흔적이 좀 있는 고객분들한테는 개인화 추천이 나가서 당연히 베스트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결과가 좋은데 1, 2, 3번에 해당하는 고객들한테는 뭔가 해드릴 이제 아예 데이터가 없으니까 결과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2년 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실시간 개인화 추천이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실시간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화 추천은 이분의 과거의 로그를 뒤집니다. 이분이 우리 쇼핑몰에 한 석 달 전에 들어와서 뭐 샀지, 뭐 봤지 이런 거를 쭉 돌리셔서 그거 가지고 아까 개인화 추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의 실시간 개인화 추천은 그거를 계산하는 트랙과 동시에 지금 이분이 뭘 보고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딱 들어오시는 그 순간 저희 쪽 서버에서는 이게 투트랙으로 계산이 돌아요. 아, 이분이 예전 거를 뒤지기 시작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이분이 뭐 보고 있지? 들어와서 뭐라도 하나 보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단골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단골이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합쳐서 결과가 나가고요. 예전에 오셨던 기록이 없어요. 뒤졌더니. 그러면 아, 그럼 이분이 신규 사용자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분이 보는 거에 따라서 정말 실시간으로 리스트가 내려갑니다. 즉 들어오서 딱 하나를 보시면 일단 예를 들어 가방을 하나 보셨어요. 그러면 가방과 연관된 추천이 나갑니다. 그러면 가방을 보시다가 또 뭐 다른 것도 보실 수 있잖아요. 가방 또 뭐 신발을 보시기 시작하면 신발에 대한 추천이 조금씩 나가요. 그러면 점점 신발을 많이 보신다라고 하면 가방의 비중은 줄고 신발의 비중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실시간으로 클릭할 때마다 리스트를 저희가 그때마다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내려드리는 방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번, 2번, 3번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실시간 개인화 추천을 저희가 이제 출시를 했고요. 근데 이제 저희의 부담은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전통적으로는 위에 것만 계산하면 됐는데 이제 밑에 실시간으로 이 사이트에 예를 들어 저희 11번가 800만이 들어오면 그 800만 명에 대해서 이거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 600, 700ms로 내려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쪽한테는 어마어마한 계산 부하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퀴즈, 여기서 퀴즈입니다. 그러면 뭔가 더 좋으니까 했겠죠, 저희가. 그죠? 이렇게 계산 비용도 많고 처리도 복잡한데 이거를 출시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이걸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더 나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과연 이게 얼마나 더 좋을까요?가 이제 퀴즈인데요. 아까 왜 제가 베스트 보여드릴 때보다 클릭률이 개인화 추천 한 4배 정도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실시간 개인화 추천은 개인화 추천보다 얼마나 더 그 성능이 좋을지를 한번 추측을 한번 해봐 주시면 근사치를 말씀해 주시는 분께 네, 배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짜리. 아, 야, 10배면은 아까 클릭 10배 너무 많이. 아,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좀 네. 100%가 나오기 때문에 네. 5배. 네. 아까 개인화 추천이 한 5%인가 7% 나왔는데 하여튼 5배면 30%. 네. 감사합니다. 네, 5배. 보다 좀 더 미칩니다. 그렇게까지도 아직 안 되고요. 네. 네. 아, 2배. 네. 2배. 한 분만 더 맞겠습니다. 네. 아, 정답은 50%입니다. 50%. 그러니까 애석하게 아까 10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10배가 높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평균적으로 개인화 추천 클릭률이 5%가 나왔어요. 5%면 괜찮은 거죠. 그게 굉장히 좋은 건데 베스트보다. 근데 그거보다 한 50%가 더 잘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모든 사이트에서 이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쪽 맞추신 분들 지금은 저희가 전통적인 개인화 추천 방식을 다 버리고 12번가부터 저희 모든 사이트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추천은 이 실시간 개인화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번가 들어가 보시거나 아까 저희가 그 벤치마크로 들어가신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클릭을 몇 번 해보시면 정말로 리스트가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이제 2년 이상 상용으로 지금 서비스를 해오고 있고요. 네, 뭐 요 정도까지가 해서 제가 이제 세션 1, 그러니까 추천에 대한 추천이 뭐고 이게 왜 필요하고 뭐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이에 이제 많이들 와주셨네요. 이제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지시고 이제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